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녹화하는 사람이고, 정다운 연구원이 청와대 해주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계속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해주대가 사실 처음 저희도 시도를 해보는 거라서 그 이벤트가 있다라고 그러죠? 네, 이벤트 있는데 화면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저희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 혹은 ETF를 하나씩 제시를 드릴 거고, 그 영상이 이제 매일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은 종목 리스트는 이미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벤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24개, 24개 종목 중에서 수익률 1위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이냐를 맞춰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벤트는 영상이 올라오면 그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를 애널리스트가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스타벅스 상품권 드릴 거고, 앞에서 이제 수익률 1등 종목을 맞추신 10분에게는 치킨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 유튜브 이리온 채널에 게시물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페이지인데 이런 좀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호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 자체가 뭐 애널리스트라고 그러면은 종목 추천하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원래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해주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해외 주식에 관심이 많지만 저희도 사실은 관심이 많고 저희는 국내 주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에 관심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사고 싶은 것도 뭐가 있고, 뭐 요즘에 쳐다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애널리스트끼리 모여가지고 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요즘에 이런 종목 있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자기가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것, 좀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취지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공식적으로 하는 종목 추천이나 뭐 아니면 애널리스트 업무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랑 약간 재밌는 그냥 종목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을 봤을 때 그게 결론적으로 뒤에 갔을 때 수익률 한번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은지 한번 봐보자라는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를 제가 하자고 그랬을 때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그 종목에 대한 이 얘기가 나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수익률을 반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업이다 보니까 다들 주식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뭐 종목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거 요새 좀 좋다던데 어떤 거 같아? 아니면 뭐 이거 요새 좀 많이 올랐는데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좀 가벼운 토크를 해외 주식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익률이 혹시나 좀 안 나오는 종목이 있더라도 저희도 다 똑같이 개인 투자자거든요. 해외 주식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고, 뭐 가볍게 재미로 좀 많이 봐주시고, 투자할 때 관심 가져볼까 하는 종목을 찾을 때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종목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제가 첫 타자라서 들고 온 거는 C웹인데, C웹이 아무래도 ETF, 중국 ETF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지지부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지수 ETF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C앱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를 해서 C앱을 저는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중국 내수 괜찮아진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T 쪽에는 여전히 투자가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글로벌리하게, 중국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IT 쪽에 투자가 들어갈 때 최근의 경향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서는 추천을 드리는 추천이 아니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저 중국 펀드 2000년대 초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물리고 그거 다시 회복하고 또 뒤에 또 물리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큰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지긋지긋한 거 이해합니다. 중국이 지긋지긋한 거 이해하고 사기만 하면 물리는 나라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요 조그만 차트를 봐주시면은 작년하고 올해 수익률로 봤을 때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더군다나 레버리지 ETF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버스 ETF도 간혹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장기 투자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는 천하제 해주대가 당장에 단기를 많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 대회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로 들어갈 만하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진짜로 1등할 생각으로 이 종목 얘기하는 거고요. 종목 구성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수가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AI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투자가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인데 알리바바하고 텐센트야 당연히 아실 거고 거기에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메이투안. 메이투안?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징둥이요? 아니, 징둥은 아니고, PDD는 이건 테무야. 그 다음에, 컬쇼는 쇼폼 플랫폼이고, 칸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메이투안이 그겁니다. 중국 배민, 우리나라로 치면은 배달의 민족으로 시작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배달 업체예요. 그래서, 칸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으로 치면 ADP 같은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리크루팅 서비스하고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 제공하는 그런 사람인 같은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면 돼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종목 자체가 이게 CLB 인터넷 기업 그 ETF니까 구성이 그러면 IT 그러면은 IT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IT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다. 그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알리바바, 텐센트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게임, 쇼핑, 쇼폼, 그 다음에 뭐 고용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내수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인터넷 기반으로 소비자라든지 어쨌든 예. 수요단이랑 좀 맞닿아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심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뭐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구환신 요번에 보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늘어난 거 1, 2월 얘네들은 진짜 왜 1, 2월 합쳐가지고서는 맨날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경제를 담당하는 입장이지만은 업데이트할 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1월에 수치가 계속 비어버리니까 힘든데 통신 장비 쪽,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이런 쪽의 그 소비가 이구환신이나 돈을 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2등으로 늘어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가 생활을 하는 거. 그러면은 전체 다 합쳤을 때 지금 1, 2월에 중국에서 소비 늘어난 거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IT 통신 관련된 IT 제품들하고 여가 관련된 것들이 늘어났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쇼핑, 그 다음에 게임, 쇼폼, 그 다음에 뭐 취업은 뭐 당연히 있겠지만은 밥 시켜 먹는 거, 음식 시켜 먹는 거 이런 여가 관련된 활동들이 IT하고 연계되어 있는 애들을 집어넣은 게 CLB라는 거죠. 뭐 이게 무섭다라고 그러면 K웹이라는 것도 있긴 해요. 레버리지가 없는 게. 근데 그거보다는 재밌을 것 같아서 CLB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자료를 준비했지만, 이런 거죠.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왜 2022년, 23년에 미국이 좋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딱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뭐 했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끝나고선 돈 풀었죠. 그 다음에 돈 푼 거 거기다가 FDI 투자는 뭐 미국 쪽에만의 특징이니까 돈 푼 거에다가 내수가 계속해가지고 경제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하면서 괜찮은 모습이 보여줬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나왔던 현상이 AI 얘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나오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딱 생각해 보시면은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돈 풀었어요. 돈 풀어가지고 성장을 만들겠다? 그럼 내수가 생각보다 1, 2월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올해 초반에 시작했던 딥식 얘기 있잖아요. 딥식 얘기가 나오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중국 쪽에서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실은 소프트웨어 투자가 훨씬 빠르게 들어갔거든요. 미국을 보시면. 그래서 중국에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뭐 이미 들어가고 있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으로 잡은 거고, 미국이 2023년, 24년의 성장의 모양새하고 중국의 2022년, 23년, 4년 모양새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중국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자료 쓸 때 좀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데,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중국이 돈을 많이 쓰고 당장에 1월, 2월 소매 판매 데이터 보면은 좋아진 거 맞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얼마나 갈 것이냐.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실망의 아이콘 중에 하나거든요.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 갈 것이냐, 업사이드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건 혹시 어떻게 좀 보세요?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기대감이 없어지려면은 나온 정책들이 소화가 된 다음에, 이 정책들 소화가 됐는데 되게 쓸모가 없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이구환신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추가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겠다라는 게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1, 2분기는 아니라는 거죠. 1, 2분기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기대감이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아까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레버리지의 특징이 너무 길게 잡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분기 생각해가지고서는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시진핑이 그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시진핑이 얘기했던 그런 정책적인 변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뭐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같이 나오는 얘기인 건데,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냐, 파이를 일단 키워가지고 나눠서 먹는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파이가 너무 한 명이 먹고 있으니까 그 파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그 논리에서 작년까지는 파이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누다 보니까 파이가 작다고 느꼈나 봐요. 그게 이제 공동부유죠. 뭐 파이라고 해도 되고 피자라고 해도 되고, 피자가 너무 조그맣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자 크기를 이따만하게 일단은 조금 더 늘린 다음에 그걸 나눠 먹자라는 생각을 가진 게 올해 얘기 나오는 선부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뉘앙스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경제 파이를 키우자 라는 정책으로 쭉 밀고 나갈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면은 기업의 매출이나 이런 거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종목을 뽑거나 ETF를 뽑거나 이러는 과정일 뿐이지,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엔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백관열연구원이 중국 담당하고 있는데, 백관열연구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A주, H주를 비교를 하면서 H주의 프리미엄을 좀 계산을 했을 때 조금은 프리미엄이 높아진 수준이다. A주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CX 같은 경우를 보면은 테크 종목 중심이잖아요. 혹시 A주는 또 어떻게 보세요? A주도 좋아하는데, 이게 왜 C웹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 위안화로 교환해가지고 중국 주식
잘 안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대부분의 종목이라는 부분이 미국에서 상장돼 있는 종목 ETF를 접근하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은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A주가 레버리지가 제대로 되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A주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 그러면 잉양이 있어요. 음과 양인데 이게 미국 애들이 보니까는 음하고 양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나 봐요. 아니면은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상승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는 초록색. 음이 상승이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란색이니까 상승. 그래서 인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 양이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것도 레버리지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약간 요 순위가 뒤바뀌는 게, 중국 내수주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IT 관련주가 비중이 조금 더 낮고. 근데, 그러니까 얘랑은 조금 반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 한 게 저도 이제 매일 보고 있잖아요. 수익률이 그놈이 게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얘가 빠지면 걔도 빠지고, 얘가 오르면 걔도 오르는데, 수익률의 격차가 조금 약간 있는 정도? 그 정도라서, 특별히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해주 대회잖아요. 수익률을 기간을 정하고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1등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일부러 넣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마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좀 시웹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좀 좋게 보는 거고, 그리고 좀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치면은 변동성 큰 것들 4월 30일까지 우리가 수익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닌데 나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아니 근데 변동성이 진짜 큰 애들이 있긴 한데 종목으로. 근데 그거는 그래도 센터장인데 너무 이게 걸어보겠다고 한 방 걸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뒤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를 조금 종목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것도 아마 재밌는 것들이 하나씩 나올 거고, 오늘이 첫 시간. 네, 오늘이 첫날이고 센터장님이라서 또 첫 방송입니다. 네. 재밌었어요? 재미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재미가 없어서. 강다운 연구원이 제일 걱정했던 게 텐션을 높이거나 재밌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를 사실은 제일 걱정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면서 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텐션 엄청 높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리온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혜영 연구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텐션이 엄청 높은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쪽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 분석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리서치에서 RA 포함해가지고 다 지금 출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누가 있고 얘가 어떤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는 이거 계속 팔로우 같이 해주시면은 재밌을 거예요. 사람마다 사실 개성들이 다 있어가지고 재밌는 방송인 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이니까 너무 세게 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F 한번 관심 종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는? 마무리 멘트는 없는데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 이런 거.